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오랜만에 공기업 공채예요. 네네. 이곳은 좀 어떤 곳인지 소개를 해주시면요. 예, 사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가스 안전과 취급을 다루는 공공기관입니다. 1974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 이전에는 고압가스 보안협회라는 형태의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79년도부터 본격적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요. 일반적으로 위탁관리원 준정부기관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압가스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도록 각종 다양한 기술 개발 그리고 시스템적인 구축, 체계적인 중장기적인 가스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운영 체계를 취급하는 곳으로서 실제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의거해서 설립이 된 곳입니다. 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사실 제가 주로 자소서나 여러분 사연을 소개하는 역할을 하다가 간만에 기업 소개를 해서 좀 떨리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공공기관들은 특정한 그 관리법에 의거해서 특정한 법률에 의거해서 제정이 되도록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28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가스안전관리 사업을 운영하자는 취지의 법인 설립과 관련된 내용을 실제로 이렇게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립 자체의 목적은 굉장히 뚜렷하고 사회 공헌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는 점 유념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방송 틈틈이 앞으로 내일 마감인 곳에 어떠한 힌트로 자기소개서와 본인의 향후 면접 전형까지의 노력을 기울이면 좋을지를 팁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실 이름은 분명히 낯설지 않은 회사거든요.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있고 한국가스공사가 있고 가스기술공사가 있고 이게 다 구분을 할 수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차이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촘촘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게 사람이 헷갈리기가 쉽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가스공사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내일도 다루시겠지만 그 지원 동기가 300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스안전공사가 아니라 가스공사인 줄 알고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이런 가스 예찬을 하시다가 안전공사임을 뒤늦게 알고 후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명칭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KGS라고 합니다. 코리아 가스 세이프티 코퍼레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한국가스공사는 코게스, 코리아 가스 코퍼레이션, 그리고 가스기술공사는 코게스테크, 즉 가스공사의 그 계열에 해당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회사들의 어떤 용어부터가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공사를 우리가 공기업을 지원할 때 이 공공기관이 어떠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들의 설립 목적만 보더라도 지금 언급해드린 용 세 개의 공공기관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스안전공사 같은 경우는 이미 안전이란 단어가 들어간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가스 안전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 안전 예방 관련 교육 그리고 가스 관련된 여러 시설물들, 용품들을 관리, 조사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는 천연가스, LNG, 여러분들이 뉴스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 번쯤 접해보셨을 법한 네. 우리 산업 내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생산설비 내에서의 가스, 그리고 도시가스사 발전소, 도매, 천연가스 설비 이렇게 좀 큰 단위의 가스 관련 사업을 다루는 곳이다. 이렇게 차이가 두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 세 개가 하나의 자회사 개념이 아니라 아예 다 개별 기업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회사의 개념은 가스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이렇게 차이고요. 가스안전공사는 사실상 채용을 별도로 하는 것이니까 별도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접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주시니까 확실히 이해가 잘 되긴 하는데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가스라고 딱 했을 때는 고지서. 네. 저희 항상 맞아요. 고지서 내야 네. 되잖아요. 반갑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요금을 청구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 그건 사실상 도시가스 회사, 일반 사기업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천리, 대성 이렇게 특정한 도시 아니면 서울 도시가스 이런 식으로 도시가스 업체들이 있는데 이것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기업입니다. 예. 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의 그 가스를 공급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취급을 하고 진행을 하는 그런 가스 회사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겨울철이니까 가스 조금 잘 받으셔야겠죠. 네. 이 점검을 잘 좀 받아달라고 캠페인을 하는 곳이 바로
가스 안전공사입니다. 예,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말씀하신 현재 공채를 진행 중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어떤 사업을 하는 기관인지 이 부분도 좀 들어볼까요? 예, 사실 일반적으로 안전이라는 말과 함께 떠오를 수 있는 건 가스 시설에 대한 어떤 점검 그리고 정밀 검사들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주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공사의 설립 목적이자 취지에 가까운 부분이겠죠.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 시설에서 특정한 지역의 시설을 새로 건립을 할 때 착공부터 완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슈들을 해칭하고 안전사고 이슈에서 좀 미리미리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나 추진, 운용 등을 하는 곳입니다. 그 밖에 가스 시설에 대한 수시 점검, 안전 점검, 기타 등등등의 사항들 지금 화면을 CG를 통해서 확인이 다 가능하실 겁니다. 사실 해당 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셔도 충분히 정말 많은 정보의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용어와 표현들에 집착하기보단 이러한 업무를 하는 주요 사업의 내용들을 통해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사에서 취급하는 이러한 다양한 사업들의 형태에서 구성원들은 각자 자신에게 맡은 역할에 충실히 다 임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어쩌면 그러한 모습들과 내용들이 일개 구성원들이 다 모였을 때 성공적으로 해당 공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지금 지원하시려는 각각의 급과 그 직렬에 맞게 이러한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을 이해한다는 측면과 이 사업의 취지에 걸맞게 내가 지원한 직렬에서 내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지원에 그리고 지원서의 내용들까지 잘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스의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기본 정보를 알아봤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좀 어떤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예, 사실 어떤 사업에 대한 현황과 내용을 담기에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다루시겠지만 그 지원 동기의 글자 수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특정한 공사에 대한 현황이나 내용을 너무 많이 알아도 그렇게 서류 통과라든지 서류 전형에서 엄청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닌 공공기관입니다. 그렇다고 그런 기사나 내용, 현황 등을 등한시하실 필요는 없지만 공공기관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해당 공공기관의 비전, 미션, 그리고 경영 목표를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들이 특정 공공기관을 지원할 때 난 처음부터 가스안전공사에 입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지원을 앞두시고 아직 지원을 마무리 못 지으셨다면 해당 공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준비해봤습니다. 해서 비전부터 일단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화면에 내용들이 나올 텐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뾰로봉? 네,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가스안전 책임기관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일단 안전이라는 단어에 최응실이 다하고 있는 그런 비전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이 비전은 그냥 하나의 비전에서만 어떤 캐치프라이즈에서만 끝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각각의 용어들을 회사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해석해 오신 어떤 문구들이 있는데요. 국민에게 신뢰받는다라는 건 투명하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KGS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최고의 가스 안전, 즉 최고 수준의 가스 안전, 이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가스안전공사의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책임기관, 결국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는 공익적 성격을 띠는 기관의 모습까지 다 담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비전을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해당 기관의 성격상 내가 맡은 역할의 책임감 그리고 내가 만드는 업무가 허투른 업무가 아니라 전체 사회 공헌에 그리고 가스 안전 전반에 조금이라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성취감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지원에 임해야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으로 미션입니까? 예, 네. 그렇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비전을 보고 나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건 비전은 전체적인 목적성을 띠고 있는 목적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목적을 너무 많이 목적으로만 이해한다면 좀 겉도는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를 좀 더 구체화해준 미션과 경영 목표를 같이 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미션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국민과 함께 가스안전, 가스안전 산업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세상. 물론 앞에 말씀드린 비전과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없는 거 아닌가 약간 아리까리하게 보실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두 번째 부분에 나와 있는 가스산업 생태계 이해관계자와 함께 만들어간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유관한 회사, 특정한 또 계열의 공공기관들 혹은 특정한 사기업과 함께 가스산업 생태계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안전 파트를 책임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러한 안전 파트를 책임지는 취지에서 더 큰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 2025 경영 목표라는 것 또한 올려진 상태입니다. 2025 경영 목표를 한번 보시면요. 또 리드미컬하게 넘어갔죠. 예. 일단은 가스 사고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수를
최저지수로 달성하겠다라는 기본적인 목표 아래 재난관리 우수기관, 수소 안전관리, 앞으로 그린 뉴딜의 안전생태계 사업이 대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수소 관련 사업의 일을 2017년도 신한센터가 건립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 가지 목표를 추진한다면 결국 국민이 신뢰하는 최우수 공공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큰 틀을 아우르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지원 동기나 면접 자리에서 입사 후 포부 등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러한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내가 맡은 직렬에서 충분히 내 역할을 다하고 싶다, 내 몫을 다하겠다라는 어떤 포부와 내용들 같이 연계지어서 설명하신다면 지원 의지가 한층 더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비전, 미션, 경영 목표에 대해서 잘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전에 미션에 또 경영 목표까지 살펴봤는데 다 좋은 말인데 이걸 또 그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해서 내 것으로 이 면접관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직업방송에 워낙 또 커리어가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또 핀포인트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아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지원자분들이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페이스트해서 붙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원자 약 200여 명이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본인이 201번째입니다. 축하받으면 안 되겠죠. 해당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이러한 목적이 있는 곳에서 세부 목표들을 단계별로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2025 경영 목표를 본인의 단기 목표로 두고 궁극적인 미션을 장기 목표로 두면서 해당 공공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특징, 이 가스안전공사의 구성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떤 노력을 이어가야 한다, 내가 맡은 역할에서 주어진 일을 다 해내야 한다는 측면의 이야기로 해당 기관 그리고 공사의 취지를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비전, 미션, 경영 목표까지 알아봤는데 더불어서 핵심 가치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좀 같이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말씀드렸던 비전, 미션, 경영 목표의 핵심 가치까지 아우러진다면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지원 동기 그리고 입사 후 포부를 나만의 것으로 만드는 부분에 우리가 잘 개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가치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된 안전, 원 KGS, 국민안전, 산업발전, 지역상생, 고객 행복이라는 키워드로서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나와 있는 이러한 키워드들에 우리가 특정 하나의 내용들에 좀 국한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핵심 가치들은 서로가 다 얼라인이 맞춰져 있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객 행복을 위해서는요, 지역 상생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산업 발전, 특히 가스 산업이나 가스를 위시한 여러 발전 산업들, 국내 굴지의 제조업 산업에도 큰 영향이 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결국 KGS의 역할이니까요. 내 역할에 따른 어떤 결과까지 이 핵심 가치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정보를 좀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채용 정보를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입사원은 채용 전제형 인턴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신입사원 모집은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는 것에 약간 좀 거부감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최근에 공공기관들의 채용 기류를 보자면 정규직 채용 이전에 채용 전제형 인턴 전형으로서 한 번 더 현업에서 어느 정도의 업무에 대한 익힐 수 있는 그런 온보딩의 기간을 두고 좀 채용을 한다는 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경력직 채용도 존재하지만 오늘은 신입 채용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채용 공고의 접수일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내일까지입니다. 서류 접수가 내일까지 진행되고요. 서류 평가가 약 열흘 정도 진행된 이후에 12월 말 정도에 서울에서 필기 전형이 진행될 예정이며 12월 30날 합격자 발표가 있습니다. 1월 초 연휴를 조금 끝낸 이후부터 본격적인 직무 수행 1차 면접과 2차 직업기초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반음하고 입사는 2월 1일로 입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은 채용 인원이 총 어느 정도냐일 텐데요. 예. 공공기관 채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채용 인원이 어느 정도 좀 오픈을 한다는 점입니다. 투명하게 오픈을 한다는 점에서 참 믿음직한데요. 전체적으로 67명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급 행정직으로는 경영 지원에 대한 법과 행정, 경영회계 쪽이 소수 인원으로서 약 7명 정도가 채용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5급 기술직으로서는 다해서 총 59명, 그리고 네. 비서직으로 1명 채용이 있습니다. 비서직 채용을 제가 직접 다루진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기술직군의 채용이 주를 이루는 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번 공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채용 일정 그리고 모집 인원까지 살펴봤는데 혹시 지원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 자격이라는 게 있고 가산점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에서 우리가 혹시 내가 해당 자격에 취급이 되나 안 되나 혹은 내가 갖고 계신 지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유 스킬들이 해당 지원 사항에서 어떤 가산점의 영역에 해당될 수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뭐 병역에 대한 건 넘어가고요. 어학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어학 점수들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2018년도 12월 8일 이후 시험 응시자의 유효 성적을 기준으로 어학 점수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리 높지 않은 어학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께서 뭐 큰 어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조금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에서 결격 사유라든지 내용들 그리고 근무지가 전국이라는 점 이런 점들을 참고하셔서 지원의 폭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직무별 응시 자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통 응시 자격 못지않게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대부분 행정직에서는 뭐 크게 큰 공통 자격에 대한 문제가 없는 부분들 외에는 기술직에 해당된다면 아무래도 전기기사라든지 전기공사기사와 같은 보유 이력과 지식들 그리고 특정한 이전 지역,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 지역에서 해당하는 분들, 즉 실제로 별첨 지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해당 공고를 참고하셔서 내가 해당 지역에 어떤 지원 이력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내가 특정한 기사 자격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지원의 유불리가 나뉠 테니까 잘 찾아보시는 센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공공기관들이 이제 10월이나 11월에 공고가 올라오는데 이번 채용은 12월입니다. 좀 이례적인 편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대로면 이제 체험형 인턴이 나와야 되는 시기인데 체험 인턴이 나오지 않고 채용 전제형 인턴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공공기관에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도 있었을 것이고 채용 인력에 대한 수급 그리고 정리들이 HR적으로 있다 보니까 뒤늦게 채용 공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게 되고요. 채용 절차를 보더라도 일정 수준에서 서류, 필기, 1차, 2차 면접까지 이어지는 이런 흐름은 일반적인 추이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반가운 소식이니까요. 저희 더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전형별로도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린 거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각각의 내용들에서 우리가 가장 유념해야 되는 건 바로 필기 전형에서 어떻게 좀 치루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평가 기준에 따라 우대 가점을 포함하는 20배수 이런 부분들 동점자 전원 합격 이런 식의 어떤 채용 기준에 대해서 채용 공고에 실제로 자세히 안내문들이 나와 있는데요. 잘 보자면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력사항을 두고 채용에 대한 어떤 평가의 기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집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했는지 결국 NCS 직무 분류 코드에 맞춰서 해당 직렬에 해당되는 교육을 이수했다 안 했다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공공기관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내가 이수할 수 있는 교육 사항들 잘 참고하셔서 이미 어느 정도 가스 안전공사까지 지원을 지금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일정 수준의 교육은 다 이수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격 사항들, 그리고 경력 사항의 경력 기간까지 꼼꼼하게 마킹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기 전형, 특히 신입 전형에서 원하는 필기 전형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일단 평가 과목의 경우라고 한다면 NCS 직업기초 능력, 그리고 직무 수행의 전공 필기 시험이 각각 50%, 50%의 기준으로서 나와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부분들은 NCS 문제 풀이는 뭐 사실 어느 정도 몇 차례 유형의 문제를 풀고 나면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네. 결국 당락을 좌우하는 건 전공 필기적인 영역에 있을 것입니다. 전공 필기 공부를 각각의 영역에서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조정 점수라고 해서 과목별 표준 편차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가산점 그리고 가중치에 따라서 평가가 매겨진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고득점 순으로 총 3배수가 뽑고요. 동점자 전원을 합격시키는 구성이 돼 있다는 점도 우리가 유념해서 필기 공부, 결국 서류 전형까지는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는 지원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필기 전형 이후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채용 인원이 좀 좁혀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각 전형별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필기를 짚어주셨는데 네. 그 이후에는 아마 1, 2차 면접도 진행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 두 개 맞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1차와 2차가 나뉜다는 건 평가의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건데요. 역시나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성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차 정예 면접일 날 온라인 인성검사가 실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다른 회사와 달리 이 온라인 인성검사의 결과가 최종 면접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성검사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평소에 내 인성과
최근 구직 활동을 하면서 힘들어했던 인성이 좀 약간 섞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를 모른 채 그냥 그때 느낌대로 나는 가끔 남들과 함께 지내는 게 어색할 때가 있다. 요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킹을 하고 또 내가 한참 밝았던 1, 2학년 때 기억으로 또 마킹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인성검사의 어떤 답변에 편차가 오락가락 심하다 보니까 평소에 인성검사를 외부에 다루는 기관이라든지 뭐 크게 큰 비용이 들진 않은 상황에서 혹은 아직 재학 중이신 분이라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그런 인성검사의 툴킷을 한번 검사해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인성의 정답들을 한번 탄착군을 둔 다음에 한번 마킹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해야 최종 면접 때 인성 질문에서 좀 곤란한 질문에 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내향적이라고 하셨지만 지금 인성검사 결과에는 활달하다고 나왔거든요. 뭐가 진짜죠? 이런 면접 질문 나오면 곤란하잖아요. 네. 따라서 인성검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해당 내용에 맞게 1대 다 발표 면접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접 당일날 구조화된 면접 질문이 공개된다고 하니까 실제 글쎄요. 기출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봐도 손쉽게 찾아볼 수는 없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지원하는 계열과 전공 부문에 대한 이해도, 용어 설명 혹은 중장기적인 발전 대안 등이 나오는 류의 문제로 예상이 되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역시나 동점자 전원 합격의 어떤 배수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2차 면접은 일반적인 인성평가와 함께 다대다 토론 면접이 있다는 점이 좀 특징입니다. 토론 면접이 대부분 1차 면접에 있기 마련인데 이 기간은 2차 면접 전형에 드러나는 점도 중요한 점이고요. 네. 토론 면접에 대한 대비를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혹시 스터디를 한다거나 온라인 상에서도 그런 온라인 그 회의 채널 등을 통해서라도 좀 불편하시겠지만 연습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이 빠른 합격의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필기 전형, 인성검사, 면접까지 살펴보셨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번 채용이 가지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가장 익숙한 패턴의 공공기관 채용이지만 동시에 좀 새롭고 좀 특이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일단은 채용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느껴지는 점입니다. 사실 길지 않아야 될 텐데 연말연시가 끼고 있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유념해야 되는 건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다대다 토론 면접이 2차 면접 전형에 있다는 점입니다. 어차피 적은 인원 내에서 토론을 어떤 말을 잘하는 토론 면접이 아니라 토론의 형태를 띤 면접이라는 점에 우리가 유념을 해야겠고요. 당연히 주제는 사회적인 이슈 혹은 가스안전공사가 취급하는 최근 4, 5년간의 사업 내용 중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사항들 혹은 수소와 관련된, 수소가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 내용들 잘 참고하시면서 내가 어떤 답변을 하는 것이 중요한지 따져봐야 되겠고요. 인문계의 경우라고 한다면 행정 파트에서 적은 인원이 채용이 되다 보니까 밑저의 본전이라는 식으로 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인이 뭐가 유불리하다기보다는 소신껏 지원을 하시는 것이 이럴 때일수록 좀 스트레스에서 더실 수 있고 좀 힘드실 수 있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구직자 여러분들께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예, 시계를 일주일 전으로 돌리고 싶으시죠? 공고가 뜨기 한참 전에 바로 그때 말입니다. 지금 내일 저녁 6시면 마감입니다. 이미 제출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아직까지 제출을 못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방송 내용은 물론이고요. 내일 오전 10시에 있는 생방송에 한번 귀 기울여 주시는 건 어떨까요? 재방송이나 플랫폼 영상으로 다시 올라가면 마감 기한이 도래하게 되어 제출을 못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글자 수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글자 수가 500자 미만의 문항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고 담고 싶은 이야기들 하고 싶은 대로만 쭉쭉 적으면 글자 수가 넘치니까 그런 면에 유의하셔서 잘 지원하시고 빠르게 대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라면 여러분이 아니라 저라면 저는 오늘 안에 제출을 마감할 것 같습니다. 제 얘기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미루지 않는 취업 습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